네, 시장이 생각보다 오늘 좀 강해서 연휴 직전에 왜 이렇게 세지? 어떤 대응 필요하지?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1.5%가량 올라가는 지수, 코스닥도 1.2%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전략 조금 더 기민하게 봐야죠. 이분과 함께합니다. 백두희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부장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까지 봤을 때는 이제 연휴 준비 들어가야겠다. 시장이 좀 흔들리나 보다. 통상 이슈도 그렇고 좀 불안하네 라고 보셨던 분들이 오늘 갑작스러운 급반등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가 가장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백 부장님께서는 한 주 동안의 매매는 좀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선불 발언이 굉장히 좀 컸고, 그리고 대미 투자 선불로 내라.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자국 내 반도체 칩과 이제 외국산 반도체 칩을 1대1로 맞추려고 한다라는 식의 약간 추측성 보도가 나오면서 좀 크게 흔들렸죠. 그러면서 환율도 이제 1,400원을 돌파해서 쭉쭉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약간 흔들렸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제 이 다음을 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트럼프가 지금 반도체 그리고 또 우리나라 자체 가지고 이제 압박하는 그 수위는 점점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협상은 처음부터 이제 크게 지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운신의 폭을 크게 만들어 놓고 이제 조율해 가는 과정을 유리하게 보여줬던 게 이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씩 좀 협상이 좀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뉴스 플로우로 해서 이제 시장이 빠지는 그런 케이스는 이제 빠진 폭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해외 의존도를 축소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려는 그런 정책들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수많은 국가들이 지금 AI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AI 캐펙스 투자가 너무나 당연스럽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져왔었는데 차트를 지금 미국의 경제 특히 이제 GDP 성장률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기여를 했던 부분들은 원래 소비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지금 AI 캐펙스 투자가 역전해서 올라가고 있다. 한마디로 AI 캐펙스 투자가 미국 GDP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지금 빅테크들의 지금 투자 계획서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도 더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도체 관세를 매겨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 캐펙스 비용을 감당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오히려 이제 반도체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많은 유예들이 이제 들어가서 현실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 뉴스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의약품 관세 100%를 매겼는데 의약품 관련된 주식들이 딱 올랐단 말이죠. 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통상 이슈는 어느 정도 소화를 해서 가격에 반영된 것 같은데 품목 관세 괜찮나? 이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I 캐펙스 비용을 감안해 봤을 때 트럼프가 우매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결국은 이 업황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고점에서 흔들린 반도체 일부 소부장 그리고 반도체 대표 종목인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대응을 해도 되는 자리인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긴 연휴가 이번 주 후반부터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가 대장인 거는 저명하고 이 섹터 중심으로 들고 가자는 의견도 계속 주셨잖아요. 네. 연휴 직전에 지금 고객들 문의가 빗발칠 텐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사실 이제 추석 전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좋았던 기업보다는 안 좋았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전후로 해서 뭐 매물이 쏟아진다든지, 그리고 추석 때 안 좋은 뉴스가 쏟아지고 나서 추석 끝나고 나서 뭐 폭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 기업들 때문에 다들 좀 많이 주춤하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금 반도체는요, 그냥 슈퍼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HBM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레거시, 그러니까 D램과 낸드까지 반도체의 온기가 확장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에 대해서
이 물량을 이제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지금 슈퍼 사이클이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네. 혹시 이렇게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로 해서 네. 약간씩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으시는 게 어떨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 소부장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보니까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추후에 아마 저희 자료가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들 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은 종목들로 보면 5일선에서 살짝 더 멀어져 있는 종목, 덜 멀어진 종목 이렇게 좀 나뉘더라고요. ISC나 한솔 아이원스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갖고 와주신 딱 중간에 있네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샘CNS 이 두 종목은 5일선에서 살짝 더 멀어져 있더라고요. 우려보다 더 조정을 받아서 가격적으로 지금 부담 없어서 다시 재매수 관점인 거예요?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AI 캐펙스 경쟁이 점점 더 과격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메모리를 어떻게 보면 땡기기 위한 어떻게 보면 전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메모리 업체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는 장비주를 먼저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장비주고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왔어요. 네. 그거 외에도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상당합니다.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오버레이라고 해서 위 아래가 이제 정렬이 맞는지를 계측하는 그런 장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재 국산화율 자체가 10% 미만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MS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IDM한테 MS가요. 그리고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향후의 미래 기술은 결국 하이브리드 본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딩 자체는 뭐 여러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한 번에 구워가지고 딱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네.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로 해서 그냥 한 번에 붙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걸 통해서 해야지만 이게 높이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가야 될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만한 그런 기술이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앞선 기술력으로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제 뭔가 약간씩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사모아 가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8,000원에 한 차례 주셨고요. 21,000원에 한 차례 주셔서 3만 원까지 도달을 했단 말이에요. 네. 61% 상승률이라면 지금 시장이 매크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물론 반도체 큰 틀에서 좋다고 하셨지만 불안하신 분들은 객장으로 문의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일부 좀 줄여주시면 안 돼요.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들 네. 정말 많이 하실 텐데 네네. 일부도 챙기지 않고 그냥 긴 관점으로 가나요? 아니면 일부는 좀 비중을 줄여서 차익 실현할까요? 오히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뭔가 이제 차익 실현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더 사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네. TP는 변화 없으세요? 아니요, TP는 진짜 장기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네, 4만 원. 근데 이 4만 원도 장기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네. 4만 원까지 제가 상향하도록 들고 하겠습니다. 가자. 네. 좋습니다. 작년 2월 고점까지는 도달 가능성 높게 봐주셨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제공략 관점이고요. 샘CNS도 같은 맥락에서 주셨을까요? 이 종목도 상승률이 50% 넘어가는데. 네. 샘CNS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장 동력이 지금 HBM을 비롯한 이제 D램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이제 CXMT라든지 마이크론 향으로 해서 이제 납품을 했었어요. 네. 세라믹 STF를 납품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테크노프로브를 통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제 고단 그리고 또 고사양 쪽으로 이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 동력은 살아있고 이 부분이 이제 매출에 애드하는 부분은 상당히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기존의 캐시카우였던 낸드 쪽도요. 지금 뭐 약간 우주의 기운이 모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낸드 플래시에 대한 주문이 상당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플래시 쪽으로 이제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 샘CNS의 캐시카우도 굉장히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500원대로 TP 주셨는데 더 올리실 건가요? 네, 목표 주가는 8,000원으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긴관점에서 봐도 좋다. 샘시네스 지금 챙길 때 아니다라는 의견 주셨어요. 오로스 테크놀로지와 샘시네스 갖고 계신 분들, 신규 매수 접근 고민하시는 분들께 두 분께 다 전략 만족할 만한 전략으로 주셨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첫 시간 때 주셨던 네이버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률이거든요. 기존에 TP 30만 원 주셨으니까 참고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대희 부장과 인사 나누면서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